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주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전체적인 시황을 간단히 살펴보고요. 삼성전자를 지금 사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간밤에 미증시가 어느 정도 하락을 해서 우리나라도 어떤 영향권에 있어서 하락을 할 듯 보였으나 사실 뭐 요즘에 최근에 뭐 미증시가 상승을 할 때 코스피는 거기에서 제외가 됐었죠. 그렇기 때문에 뭐 큰 영향 없이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좁은 박스권이죠. 3,000에서 3,200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역시나 오늘 하락을 하는 듯하면서 또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워낙에 지금 뭐 유동성 장세가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저금리의 어떤 양적 완화 거기에다 부양책이 계속해서 지금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주식이 하락하면 계속해서 주식을 사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쉽사리 주식이 크게 하락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연기금이 오랜만에 1,000억대 미만으로 주식을 팔았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계속해서 지금 기관에서 물량을 엄청나게 쏟아내고 있는데요. 물량을 쏟아내는 이유는 제가 또 늘 말씀드리지만 16.8% 한마디로 이제 코스피 포트폴리오 비중을 낮추기 위해서 지금 20% 육박하는 코스피의 어떤 그런 비중을 낮추기 위해서 계속해서 팔고 있는데요. 기관에서 계속해서 물량을 쏟아내다가 오늘 좀 멈칫했습니다. 멈칫하는 기만 해도 사실은 코스피 시장에 굉장히 지금 도움을 주고 있는 뭔가 좀 그러한 좀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 연출되고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또 한 4,300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고 뭐 외국인은 뭐 한 3,500억 정도 매도를 했고 기관이 오늘 한 700억 정도밖에 매도 물량이 안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이 이제 매도세가 멈칫하다 보니까 또 주가가 반등을 하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연기금이나 어떤 이제 국민연금도 어떤 주식을 파는데 어떤 기본적으로 전략이 있을 건데 아마 3,000 미터에서는 뭐 굳이 무리해서 주식을 아마 팔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이제 주가 지수가 3,000이 넘어가고 그리고 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아마 8만 원 후반대가 되면 아마 공격적으로 물량을 또 쏟아내는 것 같은데요. 뭐 이러한 상황에서 계속해서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서 좁은 박스권을 형성할 수밖에 없는 뭐 그러한 상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마음 같아서는 뭐 국민연금이나 어떤 기관에서 좀 도와줬으면 코스피도 충분히 뭐 이제 일본 니케이 지수나 대만 가권 지수처럼 또 신고점을 돌파해서 뭐 3,000 300, 400, 500 뭐 이렇게 올라가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어떤 기금의 어떤 운영 방침이니까 뭐 제가 뭐 어떻게 뭐 말할 수는 없지만 좀 이제 심적으로는 조금 뭐랄까 좀 안타까운 뭐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런 뉴스가 많습니다. 뭐 고점이기 때문에 주식 시장을 좀 더 관망을 해야 되고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라는 뭐랄까 조금 이제 하락에 대한 뭐 그러한 대비를 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가 제가 많이 들려서 사실은 이런 얘기가 나오면 뭐 단기적으로 코스피 시장이 상승을 많이 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은 불안에 떠실 수가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 삼성전자를 왜 지금 사야 되는가? 왜 다른 사람들은 다 조심하라고 하는데 우리 채널만 유독 주식을 계속 사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뭐 늘 말씀드리지만 한 번 더 정리하는 개념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다양한 이제 포트폴리오로 주식 투자를 하고 있고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언제 주식이 하락을 할까 하고 지켜보고 있는데 뭐 아무리 제가 뭐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과연 급락을 할 것이냐?"라고 물어보면 '아 급락이 쉽지 않다.'라는 뭐 그러한 결론이 계속 얻어지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 투자 비율을 계속해서 늘리고 있고 현금이 들어오는 족족 계속해서 주식을 웬만하면 사고 있는 상황인데요. 가장 큰 이유는 첫째는 지금 이제 우리가 큰 틀에서 봐야 되는 거죠. 주식 투자는 여러분 그 개별 종목도 물론 중요하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돈이 많아졌기 때문에 기업의 실적이 좋아진 건지 아니면 기업의 실적이 좋아져서 돈이 많아진 건지 이것이
앞뒤의 선후 관계인데요. 실제로는 뭐 기업이 너무 열심히 일을 잘해서 돈을 많이 벌 경우도 있겠지만 그냥 돈이 많아져서 기업이 잘 될 수 있는 환경이 훨씬 더 큽니다. 한마디로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요. 유동성 장세에는 훨씬 더 기업의 어떤 여건이 좋아지는 상황이죠. 뭐 금리도 싸고 금리가 싸면 돈을 어떤 투자받기도 쉽고 돈을 구하기도 쉽고 소비자 같은 경우에도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돈을 훨씬 더 융통이 쉽기 때문에 제품을 살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이죠. 한마디로 뭐 전체적으로 돈이 많아지면 아무래도 현금 흐름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뭐 전체적으로 유동성 장세의 어떤 뭐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너무 크게 뭐 우리가 심리적으로 공포를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유동성 장세라는 게 이런 거죠. 지금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축 통화가 달러인데요. 달러 이제 미국 중앙은행에서 계속해서 추가 부양책을 내고 있고 저금리를 하고 있고 양적 완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미국 중앙은행 지금에서는 계속해서 테이퍼링은 없다. 그러니까 돈을 걷어들일 생각이 없고 계속해서 저금리를 유지하겠다. 이렇게 계속해서 액션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돈이 계속 많이 풀린다는 것은 주가가 하락할 때 뭐 계속해서 하락하기가 어렵죠 여러분. 하락할 때 방어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모든 사태는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일어났는데요. 제가 유독해서 계속해서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는데 코로나가 지금 백신이 개발해서 조금 더 빨리 어떤 이제 상황이 정리가 될 것이냐 아니면 계속해서 지속될 것이냐 이러한 상황을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좀 안타까운 얘기인데 당분간은 코로나 사태가 지금 수습될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오늘도 기사를 보니까 지금 백신 보급률이 제일 빠르고 지금 활발한 곳이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에서 오늘 보니까 확진자가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4천 명 정도가 나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한 600 명에서 한 500 명에서 600명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백신이 최고 보급이 많이 되는 나라에서 우리나라보다 거의 뭐 10배 수준이죠. 그 엄청난 수치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백신이 나온다고 해서 뭐 지금 방심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왜 백신 때문에 왜 백신이 나왔는데 왜 지금 저렇게 코로나 사태가 지금 진정이 되지 않는가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백신을 맞고 있다는데 라고 살펴보니까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지금 백신을 맞는다고 해서 당장 항체가 생기는 게 아니라 항체가 생기려면 한두 달 필요하고 또 백신을 한 대만 맞아서도 안 되고 두 대 세 대 맞아야 되고 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 항체가 나올 이제 확률이 뭐 70%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7 명은 생길 수 있고 또 3 명은 나오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뭐라고 말이 나오냐면 "이 항체가 얼마나 지속되는지도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봤을 때는 '백신이 지금 효과가 있나?' 점점점점 뭔가 물음표가 생기는 이러한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상황이 엄청나게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뭐 금리 올릴 수가 없는 상황이고 미국 연준 같은 경우에는 연준 의장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지금 인플레이션을 잡다가 초과상관 다 태울 수도 있다. 지금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전체적인 어떤 경제를 잘 살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로 당분간 유동성 장세가 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주식 투자를 할 때 좀 더 항상 제가 이제 화면에 나오죠. 자막에 "긍정적으로 보면 좋겠다." 여러분 제가 항상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환율이나 금리는 지금 어떻게 움직이는 건지, 코로나 사태는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그리고 최근에 뭐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뭐 "미국 채권 금리, 장기채가 금리가 올라간다."라고 하는데 또 이제 미국 금리가 올라가면 당연히 우리나라의 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지만 문제는 이런 거죠. 환율이 지금 1,100 원대입니다 여러분. 1,100 원대이기 때문에 돈이 그렇게 빠른 속도로 빠져나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또 금리가 막 엄청나게 빨리 올라가기도 제가 봤을 때 지금 상황에서는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유동성 이 장세가 언제 끝날지 굉장히 디테일하게 여러분 대신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방송을 보시면서 지금 유동성 장세가 어느 정도 지속이 되는지 안 되는지 어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릴 테니까요.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첫째로는 유동성 장세가 지속되고 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반도체와 스마트폰의 성장세가 삼성전자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회사의 어떤 주력 제품 자체가 지금 성장성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리하고요. 세 번째는 이겁니다, 여러분. 경쟁 업체가 지금 아주 주가가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애플 같은 경우, 그리고 대만의 TSMC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가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죠. 그런 데에 비해서 삼성전자는 상승률이 오히려 떨어진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곧 올라갈 거다.' 전체적으로 글로벌 투자자가 봤을 때 애플이 더 호감이었었고 대만의 TSMC가 호감이었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삼성전자도 호감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을 내면 우리가 이제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국민연금이 열심히 삼성전자를 팔면서 우리가 가격을 좀 떨어뜨려 줬기 때문에 오히려 주식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더 늘어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네 번째는 이제 안정적인 매출과 실적이 담보가 되는 거죠. 여러분, 안정적인 실적과 매출과 영업이익이 생긴다는 것은 한마디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마진이 있다는 거죠. 주가가 하락할 때 굉장히 방어가 됩니다, 여러분. 방어가 된다는 것이 뭐냐면 주가가 하락하면 하락할수록 배당률도 올라가고 실제로 기업이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주식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주식이 떨어지는데 이렇게 하고 걱정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되죠? 주식 그냥 더 사면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뭐 전혀 삼성전자가 지금 시가총액이 뭐 550조 정도 되는데 작년에 영업이익이 35 조가 났고 올해는 뭐 또 영업이익이 뭐 40 조에서 50조 정도 뭐 그 이상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마진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마진이 있는 투자는 전혀 뭐랄까 겁먹을 필요 없다. 걱정할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최악의 상황을 우리가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는 여러분 항상 최악의 상황을 가정을 해야 되는데요. 만약 유동성 장세가 갑자기 끝나면서 미국이 금리를 확 올려 가지고 주가가 확 폭락을 하면 어떻게 되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돼도 저는 별로 걱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안정적인 실적, 그러니까 마진이 있는 상황이고 그 업종 자체가 지금 성장성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질 때 버블이 있다고 해도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버블을 걱정하는 것은 한마디로 뭐냐면 안정적인 매출과 실적이 없는 상태에서 기대심으로 크게 올라간 주식, 최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굳이 예를 들면 바이오 같은 경우죠.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뭐 매출과 실적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만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죠. 주식만 올라가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기대 심리가 높기 때문에 주식이 확 올라갔다가 이제 주가가 이제 폭락을 했을 때 마진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예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유동성 장세가 끝나서 삼성전자가 크게 하락을 하면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겠죠.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저도 힘들 수도 있고 많은 이제 투자자분들이 심적으로 마음적으로 힘들 수 있지만 삼성전자가 힘들어지면 한마디로 코스피 시장 자체가 힘들어지는 거죠. 이런 겁니다. 심리적으로. 다 같이 힘들 때는 여러분 덜 힘듭니다, 여러분. 너도 힘들고 너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다 같이 힘든 거죠. 그 상황을 여러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거죠. 내가 지금 하락이 무서워서 이렇게 어떤 앞으로의 성장성이 있고 마진도 있는 주식에 투자를 안 하고 버티고 있다가 만약의 경우입니다, 여러분. 주식이 만약에 삼성전자가 9만 원, 10만 원, 11만 원, 12만 원까지 올라가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투자를 안 한 그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엄청난 상실감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런 거죠, 여러분. 떨어질 때는 다 같이 힘든데 만약에 오르면 나만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혼자 힘들면 안 되죠, 여러분. 혼자 힘들면 정말 생각만 해도 너무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경우의 수를 봤을 때는 지금 투자하는 게 8만 원 초반일 때는 무조건 투자를 해야 된다. 만약에 8만 원을 깨서 7만 원 후반이 돼도 무조건 사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 더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여러분 삼성전자 우리나라 주주가 2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힘들 때 같이 동참하는 것은 여러분 별로 힘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200만 명이 큰 수익이 나는데 나만 투자를 하고 있는 나만 소외가 된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힘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투자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성전자를 투자해야 되는 이유 5개 이유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고요. 이러한 관점을 여러분 투자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